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글씨를 쓴다. 오늘은 특강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봉운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봉을 말할 때 우리는 네 가지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법의 비유죠. 네 가지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추핵사, 옥누훈, 인인리, 절체고, 아마 이런 그 단어를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11번째입니다. 중봉용필 2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핵사, 옥누훈, 인인리, 절체고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중봉용필 1에서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중봉이라는 서론을 말할 때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면서 추핵사, 옥누훈, 인인리, 절체고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법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붓을 글씨 쓰는 이 사법,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설명합니다. 추핵사입니다. 이 추핵사라고 그러면은 이게 송고추자에다가 글획, 모래사, 그렇죠. 뭐 글자 그대로 추핵사는 점획의 사법에 대한 형상적인 비유로 송굿으로 모래에 획을 긋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모래 위에 송굿으로 우리가 금을 그을 때 중간선 옆으로 모래가 이 사면을 이루며, 사면 경사면이죠. 이 경사면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송곳이 여기로 들어가서 선을 그으면은 이러한 사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제일 깊은 부분이고요. 점점점 위로 갈수록 여기가 낮아지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지면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면을 이루며 모여들어 중간은 깊숙하고 양쪽은 점차 얕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그래서 운필 중에 이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운필 중에 마음속으로 손목을 놀려 행필 중에 힘은 삽세를 취하여, 이 삽세는 까끌까끌한 느낌이 나도록 조금 느리게 가는 거죠. 움직이며 전진함으로써 그 필적은 함축되며 압축되는 거죠. 점과 획이 경활하지 않고, 즉 미끄러지지 않고 약간 거친 형태가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이 같음은 곧 필력을 조성하여 서법 작품의 기운이 배어나와 생기가 발발하고 필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붓끝 모양을 출하하고 추의 중심 부분을 주라, 이렇게 하는데, 이 주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주가 필액을 이렇게 지나면서 필봉이 기울지 아니해서 마치 예리하고 힘찬 송곳처럼 지면을 파고드는 감을 주며, 붓에 주는 반작용력이 손에 닿을 때 마치 송곳으로 모래에 긋는 느낌을 지면에 주게 되어 원륜하고, 약간 둥글둥글하고 삽기가 함유한, 이게 중요하죠. 까끌까끌한 이런 필세가 들어간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필법은 소전에 많이 적용되는 중봉필법이다. 다음에는 옥누훈입니다. 옥누훈. 추핵사는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옥누훈이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 지복자죠. 이 누자가 눈물 누자. 그 다음에 흔적이라고 할 때 흔자입니다. 옥누훈.
자, 옥루훈은 비가 새는 집의 벽에 흐르는 물이 남긴 흔적을 필법에 비유한 말이다 그랬어요. 즉 벽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지구의 흡인력으로 인해서 운동에너지인 동태와 위치 에너지인 즉 세능을 가지게 되는 바. 필세죠. 여기서는 아무리 원활하게 칠해진 벽이라도 기복적이고 평탄하지 않으며 무규칙적이지만 멀리서 볼 때 여전히 지구 중심을 향한 방향으로 수직선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러함은 매끈한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대개 그 비가 조금 내릴 때 유리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은 유리창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것이 흘러내리는 거 보면은 수직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똑바르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지그재그의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가는데, 물론 뭐 쭉 빠져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물의 양이 많으면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루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밑으로 내려갈 때 지그재그의 형상을 그리면서 가는 거, 이걸 필법에 비유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보조 설명입니다. 동진의 여류 서화가 위부인이 누구냐면 이거는 왕이지의 어렸을 때 스승입니다. 그 필진도에서는 이런 수액을 뭐라고 그랬냐면 만세고등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게 만세고등이 끄트머리 등자가 이게 이제 등나무 등자예요. 하여 천만년 묵은 등나무의 총새는 곧지만, 이게 꾸불탕꾸불탕 해도 직선적으로 보면은 그걸 총새죠. 그거는 곧지만은 그 세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꾸불탕꾸불탕 하니까 험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법의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하나, 세로액을 이렇게 그릴 때 이게 총새입니다. 고든 건 총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을 하나 긋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듯하게 미끈하게 쭉 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붓이 뭔가 힘이 작용이 일로도 가는 듯 일로도 가는 듯 이렇게, 이런 느낌이 지그재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붓이 이렇게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붓의 힘을 실제 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설을 쓸 때 그런 느낌을 주면서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필법의 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필시에는 우선 속도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데요. 획을 그음에 일사천리로 곧장 그어버리는 그런 획은 비록 속도에 의해 비백이 나올지라도, 희끗희끗 나올지라도 새는 나오죠. 옥루훈의 형상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뭘 얘기가 되느냐? 질삽을 논한다 그랬습니다. 운필의 속도는 서서히, 즉 삽이라는 말로 표현되며 같은 힘일지라도 까칠하면서도 굳센 흔적을 남기는 필적이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 경우 스스로의 느낌에 의한 수동력 조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붓글씨를 쓰는 서자가 손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절이 필요해요. 해보면 됩니다. 즉 종적인 큰 방향이 고든 가운데, 이게 종적인 거죠. 이게 종적입니다. 쭉 세로로 쭉 내려가는 거, 이 고든 가운데 붓과 종이의 마찰에 의한, 그리고 또 손 힘의 변화에 대한 조절이 필적에 드러나야만 기운이 생동하며 생기가 이는 중봉행필이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이건 사실은 역학적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역학적인 부분이 나와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힘과 붓과 종이 이런 거의 어떤 삼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 역학적으로 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일일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 이때 주의사항입니다. 이때 일부러 지그재그 운피를 하는 등의 고의적이고 규율적인 율동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옥눈의 중봉필법은 석고문 등 주전, 주사가 만든 전서, 주전의 사법에서 흔히 쓰는 바 종종문 중에서 금문이죠. 금문 중에서도 산시반, 그 다음에 객계자 백반 등이 대표적이며 또한 안진경의 쟁자위첩, 여러분들 나중에 쓰시게 될 겁니다. 안진경의 쟁자위첩도 곧 이런 필법으로 서사한 예로 북송의 서가 미불은 쟁자위첩을 평해서 주전의 기가 있어서 안서 가운데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옥루훈은 안진경 서체의 기본 필법이기도 하며 곧 중봉행필의 특별한 하나로 서법 작품의 생기를 드러나게 해서 필기를 상승시키는 필법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덮어놓고 마구 빠르게 쓰고 휘둘러 대고 막 쭉쭉 빼고 이렇게 되면은 글씨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참 좋지 않죠. 삽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간혹 그렇게 쓰는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안진경의 쟁자위첩을 꼭 써봐야 됩니다. 쟁자위첩을 쓸 때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휙휙 날아가게 써버리면은 쟁자위첩은 안 써집니다. 써도 모양만 조금 비슷하게 할 뿐이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옥루훈의 기법으로 필법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인입니다. 이 또한 점액의 사법에 대한 형상적 비유다 그랬는데요. 인이 이거는 진흙을 뜻하죠. 진흙 니자인데요. 인이라는 것은 인주입니다. 인주에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죠. 즉 도장을 인주에 찍듯 그 자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덧붙이자면은 이 서사를 할 때 침착하고 강경해서 필액이 화선지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 인리는 팔분법을 해서에 도입한 이른바 피로를 평포하여, 평포라는 것은 평평하게 쫙 펴는 거예요. 만호제력하게 하는 필법이다. 우리 글씨 쓰면서 만호제력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터럭에 가지런하게 힘을 싣는 거죠. 힘을 주는 거. 이렇게 하는 필법이다. 만호제력이 되면은 이때 필력이 충분히 필봉으로 하여금 먹을 흩어지지 않게 하므로 창묵, 이 창묵이라는 것은 이게 불을 창자인데 먹이 지나치게 번지는 거. 이 창묵이나 최육, 이 최자 참 보기 어려운 자죠. 최육. 그 쓸데없는 살이죠. 군살. 이 최육 등의 병폐가 없이 그 필액은 충실하면서 평온하고 심중하여 깊고 무게가 있어서 지면 속에 깊이 박힌 듯하니 마치 도장을 봉리에 찍어둔 것 같은 흔적을 연상케 하는 생기발발의 서사를 할 수 있는
중봉행필의 하나이다 그랬어요. 중봉행필의 하나이다. 여기서 복리가 나왔죠. 이 복리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옛날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복리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복리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에 뚜껑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편지를 주간, 얇은 주간이나 이런 데다 써가지고 넣고 위에다 뚜껑을 또 닫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여기다 새끼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진흙을 갖다 꾹꾹 눌러서 주먹만한 진흙을 꾹 이 새끼에다가 매듭에다가 눌러놓고 이 진흙이 꾸들꾸들 마르면은 여기다가 도장을 빡 찍습니다. 요게 복리입니다. 이게 못 뜯어보게. 그러니까 봉알봉자에다 진흙리죠. 이런 걸 복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각할 때도 이 복리는 간혹 사용을 합니다.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복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참고로 정각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절체고입니다. 절체고. 이 꺾을 절자에다가 이건 비녀죠. 비녀. 비녀체 또는 비녀차라고도 그럽니다. 차로도 읽고 채로도 읽는데요. 절체고, 이 고는 다리고자죠. 그래서 절체고라는 것은 금속으로 된 비녀를 구부릴 때, 꺾을 때, 이렇게 꺾을 때, 여기 비녀가 휘어진 모서리의 형태를 비유한 말로 이 휘어진 곳이, 꺾어진 곳이 납작해지지 않고 같은 굵기로 꼬부라진, 그런 원만하게 꼬부라진 것을 뜻한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파이프를 우리가 구부릴 때, 알루미늄 파이프든 철 파이프든 이런 걸 구부릴 때 모서리가 납작하게 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굵기로 둥그르게 이렇게 구부러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필액의 전절처에서, 여기가 전절처죠? 이 구부러진 곳, 여기가 전절처죠? 이 전절처에서 다만 제안 들고 그 다음에 누르는 그런 전절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필액이다.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전을 한 거죠. 이걸 꺾은 게 아니죠. 둥글게 구부린 거죠. 이것은 특히 전서나 행초서 등의 원전에 많이 적용되는 중봉필법의 비유입니다. 절체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하셨습니다. 추핵사, 옥루훈, 인리, 절체고, 이 네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참고자료는 서법의 필기에 관한 연구, 제 논문 중에서 일부 인용을 했고요. 서론정수, 오명남이 지은 서론정수, 그다음에 역시 논서승어 외에 기타 자료에서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중봉용필 두 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